어느 날 아침, 저는 남편의 커피잔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작은 티스푼 반만큼의 무언가를 살며시 넣어주었습니다. 남편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마셨고, 저는 가슴 졸이며 하루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그 단단함이 되살아났고, 남편은 마치 20대 청년처럼 생기 넘치는 활력을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한순간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에도 흔들림 없이 오히려 갈수록 뜨겁게 타올랐죠. 남편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목소리로 제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대체 내가 왜 이러지? 내 몸이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커피에 그걸 반 스푼 넣었을 뿐인데. 당신은 아마도 지금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그 반 스푼이 무엇이길래 수십 년 전의 활력을 되돌릴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다면 저는 그 비밀을 의사로서의 전문적인 지식과 아내로서의 생생한 경험을 모두 녹여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단순히 그 이름만 알려드리는데 그치지 않고 왜 효과가 있는지, 언제 마셔야 하는지,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욱 강력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단계별로 자세히 풀어드릴 겁니다. 당신의 아침 커피 한 잔이 단순히 졸음을 깨우는 음료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오늘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그 놀라운 변화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느끼고 마음 한편이 시큰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한때는 당연하게만 느껴졌던 몸의 반응이 점점 희미해지고 관계를 시도하려 해도 예전처럼 오래가지 못한다는 현실을 마주할 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지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오늘은 피곤해서 그래라며 애써 웃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괴로울 겁니다. 아내 역시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빈자리를 서서히 느끼게 됩니다. 단순히 부부의 밤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넘어 함께 나누던 따뜻한 온기마저 서서히 식어가는 듯한 허전함을 품게 되죠. 그렇게 많은 부부가 서로를 마주보면서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한 채 등을 돌리고 잠드는 밤이 늘어갑니다. 이 침묵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욱 멀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의 마음이 닿지 않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의사로서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 진료해왔습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고 나면 그들이 조심스레 털어놓는 이야기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선생님,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괜히 짜증만 늘고 자신감도 바닥이에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대부분 목소리를 한껏 낮추고 마치 큰 잘못이라도 저지른 양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는 그때마다 진심을 담아 말씀드립니다. 이건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이죠. 문제는 당신의 나이 그 자체가 아니라 그저 잠시 흐름이 막혔을 뿐이에요. 당신의 몸은 전구와 같습니다. 불이 예전보다 희미해졌다면 전구가 완전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전기를 공급하는 전류의 흐름이 약해진 것일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꼭지에서 물줄기가 시원하게 나오지 않고 졸졸 흐른다면 물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수도관이 막히거나 압력이 줄어든 것과 같은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도 또 미리 체념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그 흐름은 다시 힘차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제 남편에게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남편은 예전과 달라진 자신의 몸 때문에 마음속 깊이 상처받고 있었죠. 제가 굳이 묻지 않아도 밤마다 등을 돌리고 누울 때 느껴지는 고요한 체념과 쓸쓸함이 저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서 그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커피에 그 작은 반 스푼을 넣었고 그날 밤 저희 부부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히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을 나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도, 그리고 당신 곁에 소중한 누군가도 충분히 같은 길을 걸으며 변화를 맞이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고 싶기 때문이죠. 침묵 속에 갇혀있던 그 허전함을 밖으로 꺼내 괜찮아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힘주어 말해주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바로 그 첫걸음이 되어줄 겁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겪어온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 용어를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변의 익숙한 사물들을 비유로 삼으면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전구를 떠올려 보세요. 방 안에 있는 전구가 어느 날부터 희미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분들이 전구가 고장 났구나 하고 전구 자체를 탓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구를 밝히는 전기가 흐르는 선이 약해졌거나 스위치가 헐거워졌을 수도 있죠. 우리 몸의 발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음경이라는 전구가 제대로 환하게 빛을 내려면 혈액이라는 전기가 충분히 흘러 들어와야 하고 신경이라는 스위치가 정확하고 힘있게 눌려야 합니다. 다른 비유로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수도꼭지를 틀었는데 물이 시원하게 쏟아지지 않고 졸졸 흐른다면 물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수도관이 낡았거나 막혔기 때문이죠.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발기는 약해지고 어렵게 시작해도 유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작정 나이 탓만 하기 전에 먼저 이 흐름을 찬찬히 살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쇠와 자물쇠를 떠올려 봅시다. 딱 맞는 열쇠를 자물쇠에 넣으면 부드럽게 열리지만 녹슬고 뻑뻑해진 자물쇠는 아무리 똑같은 열쇠를 써도 잘 열리지 않죠. 마찬가지로 자극이라는 열쇠가 아무리 준비되어 있어도 우리 몸의 준비 상태가 자물쇠처럼 굳어 있다면 반응은 늦어지고 힘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조금의 균활유만 더해도 자물쇠는 놀랍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힘있게 열리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발기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원활해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혈류가 충분히 흐를 것. 둘째, 신경 자극이 스위치처럼 제대로 켜질 것. 셋째, 남성 호르몬이라는 활력 배터리가 꾸준히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 이 세 가지 중 단 하나라도 약해지면 전구의 불빛이 희미해지고 수도꼭지에서 약한 물줄기가 흐르며 자물쇠가 뻑뻑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결코 절망적인 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전구를 새로 갈고 낡은 전선을 손보고 막힌 수도관을 청소하듯 우리 일상 속 작은 생활의 지혜와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커피와 생강이 그야말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커피는 순간적으로 몸을 각성시키는 강렬한 불꽃과 같습니다. 반면 생강은 그 불꽃이 오래도록 꺼지지 않게 지탱해주는 든든한 연료와 같죠. 이 두 가지가 환상의 조합으로 만나면 혈류와 신경, 그리고 호르몬까지 동시에 자극하며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하필 생강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커피와 어떻게 만나야 가장 극대화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원리를 쉽게 비유로 풀어드렸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반 스푼의 놀라운 정체와 함께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근거들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활력이 떨어지면 을의 값비싼 보조제나 복잡한 약들을 먼저 떠올리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커피잔에 조용히 넣어주었던 것은 사실 너무나도 평범하고 익숙한 재료였습니다. 바로 생강이었죠. 아마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생강은 그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친숙한 식재료 정도로만 알고 계셨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평범한 뿌리가 남성의 활력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여줄 수 있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커피와 생강은 마치 성격이 정반대인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최고의 시너지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커피가 순간적으로 강렬한 불꽃을 일으켜 몸을 확 깨워주지만 그 불꽃은 쉽게 사그라들곤 하죠. 반면에 생강은 처음엔 조용하지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혈관을 부드럽게 열고 따뜻하게 데워주어 그 에너지가 오랫동안 유지되도록 돕습니다. 그렇기에 이 둘이 만나면 짧고 강렬했던 불꽃이 오래도록 뜨겁게 타오르는 강력한 불길로 바뀌는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닙니다. 바로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효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죠. 단순히 양보다는 타이밍과 방식에서 그 진정한 차이가 갈립니다. 똑같은 반 스푼이라도 아침에 섭취했을 때와 저녁에 섭취했을 때, 혹은 관계 전후에 마셨을 때와 아닐 때의 결과는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디테일이 기대 이상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강이 혈류와 호르몬에 이토록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풀어드리려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잠들어 있던 인체를 깨우는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커피는 불꽃, 생강은 그 불꽃을 지탱하는 기름. 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비밀이 곧 당신의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줄 확실한 열쇠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당신이 바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단계별로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생강을 넣으세요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하죠. 언제, 얼마나,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모든 효과는 바로 이 디테일에서 결정되기 때문이죠. 첫째, 황금 복용량과 최적의 준비 방법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생강 가루 반 티스푼, 즉 약 23g을 넣어 잘 저어 마시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매운맛 때문에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위가 예민한 분이라면 처음에는 4분의 1티스푼으로 시작하여 12주 뒤에 반 스푼으로 늘려보세요.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신선한 생강을 얇게 썰어 넣는 방법도 좋지만 가루 형태가 흡수도 빠르고 효과의 지속력 면에서도 훨씬 확실합니다. 둘째, 섭취 타이밍입니다. 만약 특별히 관계를 가질 계획이 있는 날이라면 최소 1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생강 속 진저롤과 커피 속 카페인이 혈관과 신경을 자극하여 몸이 반응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평소에는 매일 아침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섭취하면 혈류와 호르몬 환경이 장기적으로 개선되어 정작 필요할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반응하는 체질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섭취 빈도입니다. 하루 1~2회가 가장 적당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 또는 운동 전후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 운동 전에 마시면 혈류가 한층 더 활발해져 근육과 성기능 모두에 긍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다만 늦은 저녁 시간은 카페인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보완 재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생강 단독으로도 충분히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몇 가지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놀랍도록 배가 됩니다. 먼저 꿀입니다. 꿀은 생강의 매운맛을 중화시켜 마시기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꿀 속의 천연 당분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 관계 중 체력이 고갈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은 계피입니다. 계피 속 성분은 혈류를 더욱 촉진하고 특히 말초 혈관을 따뜻하게 열어주어 발기력 강화에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은 마카 파우더입니다. 고산지대에서 오랜 전통으로 쓰여온 마카는 성기능과 전반적인 활력을 크게 끌어올리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커피와 생강에 마카를 더하면 단순히 단단함 뿐만 아니라 내면의 욕구까지 두 가지가 동시에 깨어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생활 루틴과 함께 적용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마시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몇 가지 작은 습관들을 연결하면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계 전후에는 따뜻한 물 한 컵을 꼭 마셔 혈액의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고 심호흡을 10회 정도 반복하여 맥박을 안정시키면 체력이 오래 지속됩니다. 또한
아침 루틴에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을 추가하면 혈류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되어 생강 커피의 효과가 배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지키셔야 할 중요한 주의 사항입니다. 위가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식후에 섭취하시고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액응고 방지제 복용 중이거나 담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한 분들은 디카페인 커피를 활용하거나 일반 커피라도 반잔만 마셔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침 커피 한 잔에 생강 가루 반 스푼, 관계 예정일 12시간 전 섭취, 하루 12회 꾸준히, 꿀, 계피, 마카로 시너지 보완, 그리고 수분 섭취와 심호흡까지 챙기기. 이 5가지 황금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만 숫자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양은 반 스푼, 타이밍은 12시간 전, 빈도는 하루 12회. 이 3가지가 기본 뼈대이고 여기에 꿀, 계피, 마카를 더하면 그 효과는 더욱 완성됩니다. 이처럼 단순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아침은 물론 당신의 뜨거운 밤까지 완전히 새롭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이 방법을 통해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의 생생한 사례들을 들려드릴게요. 단순히 이론적인 설명이나 제 남편만의 경험담이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이 생강 커피 루틴으로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직접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67세 남성분이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며 아내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피하곤 했습니다. 진료실에 들어와서도 한참을 망설이던 그는 이내 낮은 목소리로 어렵사리 고백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시작하려고 해도 금방 힘이 빠져버리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저는 그에게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보자고 조심스레 권유했습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에 생강 가루 반 스푼을 넣어 마셔보시라고 말이죠. 놀랍게도 2주 후 그는 다시 진료실을 찾아왔습니다.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환한 표정으로 말이죠. 그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엔 반신반의했는데 요즘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몸이 달라진 걸 바로 느낍니다. 관계도 훨씬 더 오래 이어갈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아내가 웃는 시간이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는 잃었던 자신감을 완벽하게 되찾았고 그 자신감은 얼굴빛과 당당한 걸음걸이에서 고스란히 뿜어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63세의 부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내분이 먼저 상담을 신청하셨죠. 남편과의 대화가 끊기고 침묵 속에서 서로가 점점 멀어지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부가 함께 이 아침 루틴을 만들어 보시라고 권유했습니다. 남편분은 생강 커피를, 아내분은 생강차를 매일 아침 식탁에서 함께 마시며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요. 한 달 뒤, 두 분은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서로의 손을 굳게 잡고서요. 아내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작은 습관을 함께 하면서부터 신기하게도 대화가 절로 생겨났어요. 남편의 기운도 눈에 띄게 달라졌고 저희 관계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남편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엔 제가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당당해질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두 사례의 공통점은 결코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시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저 아침 커피 한 잔에 담긴 반 스푼의 생강, 그리고 작지만 꾸준한 실천이었습니다. 몸의 변화는 곧 마음의 변화로 이어졌고 멀어졌던 부부의 마음의 거리는 다시금 가까워졌죠.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소중한 부부 관계를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미 수많은 분들이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당신 역시 충분히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단순히 노화라고만 단정짓고 체념하면 마음부터 먼저 작아지기 마련이죠.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잠시 흐름이 막혀 있었을 뿐이라고요. 전구의 불빛이 희미해졌다면
다시 전기를 힘껏 흐르게 하면 됩니다. 수도꼭지에 물줄기가 약해졌다면 막힌 관을 조금만 손질하면 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로 당신의 몸도 다시 뜨거운 활력으로 가득 차 흐를 수 있습니다. 아침에 그 작은 반 스푼이 밤에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살리고 멀어졌던 부부 사이의 거리를 다시금 가깝게 이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회복을 넘어 마음의 온기, 그리고 삶 전반의 활력까지 되찾아 줄 겁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당신이 용기 내어 선택한 작은 실천 하나가 오늘의 허전함을 내일의 환한 미소로 바꿔줄 테니까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내일은 언제든 다시 새롭게, 그리고 뜨겁게 열릴 수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세요. 혹 당신의 속도가 조금 늦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니까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그 소중한 첫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당신께 작은 희망의 빛이 되었다면 그 빛을 더욱 오래도록 밝힐 수 있도록 저와 함께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서로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소중한 경험을 댓글로 아낌없이 나누어 주세요. 아침 루틴을 시작해본 솔직한 느낌, 몸과 마음의 작은 변화, 혹은 아직 망설이는 진솔한 고민까지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길잡이가 되고 또 당신 자신에게는 다시 한번 힘찬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꼭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있다면 조용히 공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길고 외로운 밤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더욱 깊이 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꾸준히 준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곁에서 당신의 빛나는 삶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